네, 안녕하세요. 박근필의 피플 인사이트 박근필 작가입니다. 오늘은 사전에 예고해 드렸죠. 예, 김정균 작가님. 예, 아마 활동명이라고 해야 되나? 시고르 자부종이라고 아마 활동명으로 알고 있는데, 활동명이 아닐 수도 있고, 이건 이따가 또 작가님한테 개인적으로 한번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고요. 김정균 작가님을 모시고 오늘 또 진솔한 대화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작가님. 안녕하십니까, 작가님. 예, 처음 뵙겠습니다. 일단은, 네, 반갑습니다. 예, 보통은 대부분의 전에 이제 경험을 비춰보면 인터뷰들이 저와는 이제 구면이 아니고 초면이었는데, 오늘 정규님은, 뭔가 초면은 아니고요. 저와는 구면입니다. 물론 오프라인에서 뵌 적은 없고 이런 온라인에서는 꽤 자주라고 그렇기는 하지만 수차례 좀 만나서 뭔가 대화를 나눈 적은 있는데 오늘 나눌 대화의 주제에 대해서는 한 번도 이제 나눈 적은 없어서 역시 뭔가 좀 기대가 되고 설레고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잘 부탁드릴게요. 네, 저도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우선 첫 번째 질문을 드릴게요.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린 본격적인 질문에 앞서서 시골의 자부종, 예, 이걸 좀 더 빨리 말하거나 다르게 말하면 시골 잡종이죠. 이거를 뭔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영어식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풀어 쓴 게 시골의 자부종이라고 알고 있는데 맞는지 모르겠지만 요거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네, 제가 그 아티스트명을 어떤 걸, 보통은 이제 작가명을 많이 표현을 하고, NFT 작가로 제가 먼저 시작을 하고, 그 뒤에 이제 AI 아트 쪽으로 넘어오긴 됐는데, 이제 예명으로 잡았던 게 시고르 자부종이라는 작가명을 제가 예명으로 잡았습니다. 금방 박근필 작가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뜻은 시골 잡종을 조금 예전에 개죽이라는 캐릭터가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있었어요. 그래서 대나무에 이제 강아지가 매달려 있는 그 캐릭터가 너무 인상적이다 보니까 그 캐릭터를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저는 NFT나 AI나 거기를 직접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기존에 뭐 블록체인에 있었던 NFT로 시작하는 부분, 그리고 제 백그라운드는 케미스트리라는 다른 부분에 있는데, 이러한 새로운 문물이랑 결합해서 이제 혼용을 하게 되면 더 재밌는 것을 만들어내지 않을까 해서 그 믹스견이라는 것을 좀 따오고, 요새 사실은 이게 아티스트명이 어렵다 보니까 제가 전시를 여러 번 하게 되면은 잘 어렵게 이제 발음하라고 기억을 잘 못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그리고 사실 그 프랑스 쪽에 연관된 그 이벤트가 좀 그 행사가 있어가지고 그때도 이야기했던 게, 제가 사실 프랑스를 갔다 온 경험도 있고 해서 시골 잡종을 약간 프랑스처럼 혀를 불려가지고 시골의 자부종이라고 표현을 하고 그 예명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거형이 아니고 지금 현재도 이 시골의 자부종이란 활동명, 예, 그 작가명이라 했던 예명을 사용하고 계신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어, 예전에는 NFT에 약간 국한이 됐다고 하면 지금은 AI라는 그 기술을 빌려서 AI 미디어 아트, 그러니까 아티스트로 활동하는 명을 그대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뭐 어떻게 제가 불러드리는 게 편할까요? 편하실까요? 아니면 원하실까요? 정규님이라고 하는 게 좋을지, 시골의 자부종님이라고 부르는 게 나을지. 요게 음, 사실 어렵다 보니까 저희 음, 그 협회 쪽에서 부를 때는 시작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고로 자부정 시작가. 작가인데 어, 시 작가님 약간 해서 시작가라고 불러주시면 좀 더 편하지 그러면은 않을까 저도 싶습니다. 오늘 이 이후로는 시작가님으로 그러면은 일단 네, 호칭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요 시골의 자부종에 대한 말씀 잘 들었고요. 일단은 다음에는 드릴 질문이 아마 모르시는 분도 계실 거라는 생각이 들기에 이제 작가님께서 좀 간략한 자기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지금도 시골의 자부종 소개를 하시면서 뭐 일부 소개가 나왔지만은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그 예명으로 시고루 자부종이라는 작가 닉네임을 쓰고 있고요. 그리고 구체적으로는 향수라는 거에 조금 포커스를 두고 작가 활동을 하고 있는 향수 작가 시고루 자부종 시작가 김정균이라고 합니다. 저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든 생각들, 그리고 관념들, 그리고 어,
그 부분을 향수에 조금 담아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 왜냐면은 제가 좋아하는 항목이 어떤 거지라고 제 경험을 비춰봤을 때, 제 경험상에서 가장 인상적이게 남았던 게 향에 대한 추억이었거든요. 이게 지금 과거로 좀 들어가서 이야기를 드리자면은 제가 어떤 것을 가장 좋아하는지 그리고 어떤 걸 해야 되는지를 이제 어, 지금 AI 아티스트로 조금 뒤죽박죽 냈는데 괜찮습니다. AI를 이용해서 이제 제 뒤에 있는 배경도 지금 울산 대교를 약간 오마주하고 이제 고려하고 이제 한 사람이 이제 소통하는 내용의 그림을 그려 담았거든요. 이런 것처럼 예전에는 사람들이 이제 작가로서 작품을 이야기를 조금 부족했던 부분이 AI라든지 기술의 발달을 통해서 이제 하고자 하는 부분을 이제 이용해서 이제 작품으로서 이제 그 본인의 하고 싶은 말을 전하기 위해서 이제 AI 툴을 좀 이용한다고 보면 되고요. 지금은 조금 더 본격적으로는 AI 아티스트, 즉 AI를 이용한 그림 활동이라든지 혹은 어, 지금 피지컬 작가님이라고 보통 표현을 해요. 이제 그림을 직접 그리시는 작품을 가지고 그거에 대한 저작권을 계약을 하고 그냥 구도로 예약을 하든 아니면 계약서를 쓴 다음에 그걸 이용해서 이제 영상 작업을 해가지고 이제 갤러리에 같이 전시하는 그런 작업까지도 하고 있는 이제 디지털 아티스트라고 설명을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방금 말씀하신 그런 피지컬 아티스트, 그분의 작품을 이어받아서 그거를 뭔가 다시 2차적으로 재가공을 한다라고 이해하면 되나요? 요게 그 항목이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금방 뒤에 있는 그림처럼 AI를 이용해서 저의 생각들을 그려내고 이제 전시를 하는 그런 항목이 존재를 하고요. 이제 AI가 이제 계속 발달을 하다 보니까 저희 영상 혹은 유튜브에서도 이제 많은 영상물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 경우에 이제 단순히 이제 피지컬에 해당하는 그 뒤에 작품뿐만이 아니라 원작자가 가지고 있는 약간 독특한 화풍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걸 가진 분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그분들 역시도 단순히 움직이지 않는 캔버스로서 노출되는 것 플러스 이제 가지고 있는 그 그림이 조금 더 돋보였으면 좋겠다. 예전에는 이제 미디움이라고 좀 표현을 하거든요. 이제 캔버스 아니면 그 다른 매질을 다르게 하는 방법을 이제 디지털 시대에는 이제 어떻게 보면 TV 형태, 브라운관 형태로 보여주기도 하고, 일례로 가장 잘 아시는 부분은 저기 코엑스 앞에 그 전광판이 그 파도풀 전광판 있잖아요. 그런 형태로도 보여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이제 같이 하는 경우에는 이제 1차 저작권을 가지신 분하고 이제 이야기를 한 다음에 하고 있습니다. 단지 음, 이 경우에는 저희가 직접 하는 게 아니라 저희 K리즈 갤러리라고 하시는 이제 갤러리 쪽하고 그리고 제가 속해 있는 한국 AI 작가 협회 그쪽에 같이 협업으로 하는 경우에 보통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제대로 이해한 게 맞는지 여쭤보고 싶은데, 이런 거와 비슷한 건가요? 뭐 예컨대 웹소설 웹툰이 나왔어요. 그러면 이게 그걸로 이제 1차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창작물이 뭐 일종의 영화사에서 뭐 라이선스를 이제 따온다고 표현을 해나요? 어쨌든 그게 이제 영화로 다시 제작이 되는 이런 약간의 제작 과정, 이런 진행 과정이랑 비슷하다고 보면 되나요? 네, 과정 자체는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원 제작자한테 뭔가 저작권도 뭐 일부든 전체든 있는 것이고, 2차로 재가공한 창작물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뭐 수익이 발생하거나 그러면은 역시 뭔가 그 원작자한테 뭔가 지불이 되거나 그렇게 되는 것이고, 공유를 하는 개념. 그렇죠. 아직 그 음, 부분에 대한 수익권이 발생은 안 했는데 차후 음, 그런 게 만약 이루어진다고 하면은 그런 네네네. 부분 때문에 아마 저작권, 그러니까 원작자에 대한 음, 동의가 필요한 부분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얼마 전에 있었던 2월 달이었을까요? 월드 아트 엑스포의 경우에도
그, 저희 그, 나타샤라고 하는 그 프랑스 작가님 작품을 토대로 제가 추가 작업을 한 다음에 같이 전시를 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원작자한테 어쨌든 사전에 허락을 받는 게 되게 중요한 과정이겠다, 그죠?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왜냐면은 이제 가장 그 중요한 부분이 저작권과 자기의 그 권리에 대한 부분인데, 알게 모르게 AI 부분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그 저작 활동을 위해서 데이터베이스를 가져온다든지 그걸 보완이 되느냐 안 되느냐는 문제가 항상 깔려 있고 또 AI를 이용했기 때문에 이게 저작권법에 저촉이 되느냐 하는 부분도 분명히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갤러리 측에서는 이제 조금 더 엄격히 그거를 준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전에 그런 부분을 양해를 받고 이제 동의를 구하고 이제 절차상으로 진행을 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되게 어쨌든 오늘 아마 대화를 나눌 주제 중에서 아마 뒷부분에 또 나올 수 있는데 이런 저작권 관련 내용, 예, 요것도 이따가 한번 다시 좀 힘들게 한번 다뤄보도록 하고요. 네. 오늘 참고로 이제 시청자분들의 뭔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오늘 대화 나누는 주제가 다소 생경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전에 예고편식으로 말씀을 드리면 어떤 주제를 크게 다룰 거냐면 정규님한테 일단 세 가지 어떻게 보면 큰 카테고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는 NFT라고 하는 거, 그럼 두 번째는 향수라고 하는 거, 세 번째는 AI 관련, AI 이용이죠. 예, 크게 보면 요 세 가지가 이제 뭐 따로따로 이제 뭔가 질문이 들어갈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제 서로 막 지금 정규님께서 시작가님께서 얽힌 상태로 작업을 또 하시고 그러한 일련의 과정을 지내 오셨기 때문에 뭔가 어쨌든 이 세 개를 좀 아울러서 질문을 드릴 예정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이고 시작가님도 그렇게 일단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음, 알겠습니다. 그래서 요 말씀의 연장선으로 뭐 저야 뭐 아주 자세히는 아니더라도 NFT에 관련돼서 뭐 수박 겉핥기 식으로라도 대략은 알고 있는데 시청자분들 중에서 NFT? 그게 뭐지? 그래서 예를 들어 뭐 가상 이런 화폐, 이제 가상자산 또는 이런 토큰 이런 거에 대해서 전혀 경험이 없으신 분은 NFT 자체에 대해서 처음 들어보시는 분도 아마 계실 수 있거든요, 충분히. 그래서 NFT에 대해서 뭐 아주 깊게는 아니더라도 그냥 시청자분들이, 초보자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해주신다면 어떻게 될까요? 일단은 그 NFT 그 단어 뜻을 보면은 Non-Fungible Token이라고 해가지고 교체 불가능한 토큰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대신에 NFT를 단순히 토큰으로 보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약간 설명을 해드리자면은 이제 어떻게 보면 가상 자산 그리고 디지털 자산에 해당하는 그 부분이 어느 정도 이제 미국 부분에서도 이제 비트코인이라는 항목으로 인해서 자산군에 들어왔지 않습니까? 이제 그러한 토큰들이 발행을 되게 되는데 그 자체가 지금 만약 지폐로 가정을 해봤을 때 1,000원은 다른 가치가 있는 1,000원이랑 그냥 서로 교환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지금 말하는 NFT 같은 경우에는 A라는 그 새로운 만약 뒤에 있는 그림을 NFT화를 시켜서 토큰화, 즉 어떠한 디지털 자산으로 만든다고 했을 때 이 자산은 다른 소위 말하는 비트코인 한 개, 한 개, 한 개에 서로 상호 교환이 되는 항목이 아니라 이 자체가 가지는 약간 특성, 그리고 고유한 아트적인 가치가 생기기 때문에 이 가치와 다른 그 토큰이랑 상대적으로 바로 교환은 할 수가 없게 되거든요. 즉, 이 토큰이 갖는 만약 예를 들어서 비트코인 0.000 뭐 한 개의 가치 갖는 거와 서로 교환이 된다는 거에 의해서 뭐 서로 교환이 되는 것은 그냥 그 토큰 개념이라고 그 서로 주고받는 그 케이스라고 보면 되고 NFT는 이제 상호 교환은 불가능하지만 대신에 다른 가치가 있는 것과 교환을 할 수 있게끔 만든 가상 그러니까 디지털 그림 그 혹은 디지털 작품에 대한 그 거래 수단이 되는 하나의 기술을 NFT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NFT에 대해서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 좀 더 뭐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뭐 이 개념으로 모든 걸 다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 일종의 뭐랄까, 이제 인증서 같은 개념으로도 많이 이제 사용을 하고 있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뭐, 넘버링을 통해서 어떤 작품으로서, 하나의 작품으로서, 이거를 뭐, 1번, 2번, 3번, 4번, 하나의 똑같은 작품이라도 넘버링이 달리함에 따라서 가치가 또 달리 되는, 뭐, 예를 들어서 나이키에서 어떤 신발을 뭐 50개 한정으로 제작을 했어요. 그죠? 그러면 첫 번째 네. 생산하는 것과 50번째 생산하는 것 제품의 어떤 가격이 다를 수 있잖아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NFT도 뭐 또 그러한 성격도 갖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소유권을 주장하거나 이제 입증하거나 할 때도 NFT가 좀 사용이 된다. 요렇게 일단은 가볍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현님께 한 가지 더 여쭤보고 싶은 게 현재도 NFT 관련 뭔가 작업을 하고 계시나요? 어때요? 현재는 사실 NFT 작업을 잘 이루어지진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음, 뒤에서 조금 부연 설명할 기회가 있겠지만 제가 속해 있는 그 협회 차원에서 이 지금 작품, 그러니까 지금 제가 속해 있는 작가님들이 결국에는 AI를 이용해서 작품을 만드시거든요. 이 항목에 대해서 저작권적으로 이제 그 작품이 인정이 되느냐 아니냐 그런 부분을 넘어야 될 산도 좀 존재를 하고 또 지금 앨리스 도어라는 아까 말했던 저희 협회에 계시는 화상윤 대표님께서 만든 하나의 그 툴이 있으세요. 그래서 거기가 아직은 활성화가 지금 안 되고 이제 준비 단계는 다 끝났는데 거기를 이용해서 NFT 형태를 지금 올리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이는, 예전에 그때 했을 때 많이는 이루지는 못하고, 현재는 많이는 안 하고 있습니다. 단, 음, 제가 예전에 3년 전, 4년 전, 그러니까 박근필 작가님과 같이 커뮤니티 활동을 했을 때 그 만들었던 제가 캐릭터가 그 꿀벌을 이용해서 만든 NFT가 있었거든요. 네네, 그 기억납니다. 작업을 머리, 가슴, 배 약간 이런 식으로 해서 머리 12쌍, 가슴 12쌍, 그리고 배 12쌍 그 곤충의 그것을 만들어가지고 했던 거는 사실 하나씩 제가 올리다 보니까 한 2년 전, 한 2년 반 전에 일단은 올리는 작업까지는 마무리를 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러면은 예전에 NFT에 관련해서 왕성하게 활동할 때보다는 현재 NFT에 대해서는 활동량이 약간은 지금 좀 비중을 좀 줄인 상태고 상대적으로 AI 관련 뭔가 활동, 요렇게 이해를 하고 있으면 되겠다, 그죠? 아, 그게 약간 다른 게 음, 사실은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NFT는 인증서 개념이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디지털 작업을 제가 AI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 그러니까 NFT를 만들기 전 단계로는 이제 존재를 하고, 이제 음, 이 항목들을 어떻게 실어서 NFT를 만들 것인가, 그 과정을 조금 안 하고 있다 뿐이지, 사실 음. 그 전에 해당하는 작품을 만드는 과정은 계속 하고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러면 NFT 작품도 생산을 하고 계시는 와중인가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음, 보는 NFT의 관점은 음, 아까 인증서 개념이 들어가기 때문에 음, 작가들의 작품 하나하나가 디지털에 이제 올리게 되고 그 올리는 과정을 블록체인에 실어서 이 인증을 받는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디지털 작업을 하고 있다. 단, 이거를 NFT를 화시키느냐 안 하느냐의 차이지 음, 그 전 단계는 디지털 작가님이든 AI를 이용하는 디지털을 하시는 모든 작가님들도 예비 NFT 작가님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렇게 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해했습니다. 그러면 다음 질문을 이어드리면, 아까 전에, 말씀을 하시는 내용 중에 뭔가 예전의 기억을 떠올리거나 어떤 경험을 떠올렸을 때 향과 관련된 그런 기억, 경험이 좀 강해서, 자연스럽게 향수에 대한 어쨌든 아티스트 작업을 한번 하게 됐다. 이렇게 아까 말씀이 기억나는데, 그러면은 그 향이라는 게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건가요? 뭐 청국장 냄새가 나면은 할머니 기억이라든지 이런 추억이 떠오르고 이러한 어쨌든 류의 향을 말씀하신 건지 아니면은 내가 개인적으로 말 그대로 어떤 향수, 좀 더 이런 대중적이고 뭔가 이제 상품적인 그런 향에 관련된
그런 거에 뭔가 내가 관심이 많았거나 뭐 그런 의미인가요? 어떤 의미일까요? 어, 후자에 더 가까운 것 같아요. 저는 즉, 개인이 갖는 그 향수 향에 굉장히 관심이 많고, 그리고 음, 제가 하고 싶은 부분은 이제 본인을 나타내는 지금은 개개인의 시대고 자기 PR의 시대지 않습니까? 거기에 그 패션의 완성은 뭐 얼굴이라는 이야기도 있지만 사람을 가장 기억하게 하는 것은 후각이라는 말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 해당하는 개개인의 그 어울리는 향을 이제 그 사람들에게 만들고 싶고 그런 것을 브랜드화를 해서 제가 궁극적으로 바라는 거는 이터널 퍼퓸이라는 그 브랜드를 만들고 거기에 이제 브랜드 스타트이자 이제 조향사 역할로서 이제 향을 한 명씩 한 명씩 이제 개별 맞춤향을 만들어 드리고 그런 부분을 추가로 어, 재미만 있다면 그러한 부분을 추가적으로 팔 수 있는 즉 예를 들어서 작가님의 어울리는 박근필 작가님에게 어울리는 향을 만약 만들어서 좋아하시는 향이 취향이 있으실 거잖아요. 거기를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맞춰서 만들게 되고 그 향수를 박근필 작가님이 쓰시는데 대신에 이제 박근필 작가님을 좋아하시는 이제 팬덤들이 있으실 거잖아요. 그 팬들이 작가님의 그 책을 원할 수도 있고, 박근필 작가님의 이런 행사가 있을 때, 향도 맡아보니까 너무 좋다. 나도 이런 걸 뿌려볼게. 하는 그런 부분도 같이 이루어지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그러한 항목을 접목시켜서 하려고 하는 것을 궁극적으로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그러면은 이런 향수와 관련된 뭔가 디지털 아트 작업 말고 거기 플러스 이제 우리가 어떤 물성으로서 실제 경험할 수 있는 그러한 말 그대로 진짜 향수의 제작도 정규님의 어떤 추구하는 작업 방향이랄까 이런 건가요? 맞습니다. 요거를 조금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자면은 제가 그 처음부터 향수를 AI 때 시작을 한 건 아니었어요. 근데 제가 돌이켜봤을 때 NFT도 우연하게 벌꿀이라는 것을 그리기도 했고, 이제 처음에 사실 AI가 시작하기 전에는 제가 도달하지 못했던, 즉, 미드전이나 다른 AI 툴을 이용해서 그린다는 그 생소한 개념이 있었을 때는, 내가 뭘 좋아하지 했을 때 그려내기가 사실 쉽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미드전이라는 툴을 통해 가지고는 좀 더 구체적으로 내가 상상하는 부분을 구현해서 그려낼 수가 있었다는 게 가장 큰 관건이었고, 그렇게 하다가 제가 작년, 지금 다른 기회가 닿아가지고 3인 AI 전시를 카페에서 이루어지는데 거기 대표님이 한번 이쪽에서 해보면 어떨까라는 제안을 해주신 적이 있어요. 그때 이제 전시하면서 제가 하나씩 만들었던 작품들을 하다 보니까 제가 좋아하는 게 뭐지라는 항목들이 생기게 됐고 그 와중에 제가 찾았던 부분이 향수를 내가 정말 좋아했구나. 그리고 이 부분은 내가 케미스트리적으로도 접근을 할 수가 있지 않을까. 물론 조향이라는 과정을 가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래도 향이라는 부분을 이제 캔버스에 그리면 어떨까 해서 향수 자체를 이제 작품에 녹여가지고 전시를 하기 시작을 했었고요. 이제 그런 전시에 있다 보니까 제가 가지고 있던 생각은, 이 그림을 보았을 때 어떤 향이 나면 좋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뒤에 보시게 되면 이 작품이 울산 그 향유고래 향이라고 해가지고, 울산에 계시는 그 바림 조향사 께서 그 울산의 그 고래가 유명하다 보니까 특색을 있게끔 해서 향유고래 향이라는 디퓨저를 만드신 게 있거든요. 근데 음, 제가 그 향을 맡고 너무 향이 좋다 보니까 음, 여기에 해당하는 어, 그 라벨에 있는 형태보다 제가 AI를 이용해서 조금 이 형태보다 좀 이쁘게 만들면 혹시 라벨로 쓸 수 있지 않을까요? 해서 제안을 드리고
했던 부분이고요. 음, 그래서 잠시만요. 제가 이게 보일지 모르겠는데 이게 이 병이거든요. 안 보이네. 어, 약간 이게 예, 라벨 보였다, 안 때문에 안 보였다, 보였다, 보이는데 안 보였다, 그죠? 예. 네. 그래서 이런 그 향을 직접적으로 맡고 연상되는 그 그림을 직접 이렇게 표현을 하거나 음, 반대로 제가 그 이쪽에 사브낫 바네아라고 지금은 좀 사라졌는데 거기가 전시를 같이 할 수 있는 공간이었어요. 거기 계시는 솔트라이트 작가님이라고 지인 작가님이 계시는데 그 작가님의 코멘트가 전시를 하고 이런 항목을 보여주시는데 거기에 향도 같이 있으면 좋지 않을까요? 라는 그 코멘트를 먼저 주셨어요. 이게 작년도였던 것 같은데 사실 그때 당시에는 캔버스 전시, 즉 뒤에 있는 피지컬 작품을 프린팅을 한 다음에 거는 데에만 약간 초점을 뒀었는데 이제 제가 추구했던 그 방향의 다음 단계, 즉 이제 전시하는 그림과 플러스 알파로 향을 같이 전시하는 작업을 지금 그때 이후로는 하고 있어서 한 세 번, 적어도 네 번 이상은 이제 그림하고 향을 같이 전시회에 선보이긴 했습니다. 그러면은 그 작품에서 향도 같이 묻어 나오도록 방금 몇 차례 시도하셨다고 했는데, 그 향은 직접 만드시거나 제작을 하신 거예요? 아니면은, 요 작품에는 이러한 향이 어울리겠다 하는 기존의 향을 뭔가 이제 차용이라고 해야 되나? 약간의 이제 활용을 하신 건가요? 일단은 전반적인 그 케이스에서는 제가 그 울산에 GN 퍼퓸이라고 하는 그 향수 공방이 있습니다. 거기에 계시는 황희정 조향사님이 계시는데 그분과 같이 여쭤봐서 그 콜라보로 만드는 경우도 있고 제가 조금 더 주도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한 번 정도는 제가 워낙 연상되는 이미지에 비해서 안 나올 때는 많은 도움을 받아가지고 하는 경우가 있어서 일단은 전체적으로는 그 GN 울산 그 조향사님 통해 가지고 함께 만들어서 그 음, 향수를 준비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시중에 뭔가 판매되고 있는 그런 향수에서 향을 채택한 게 아니고, 뭔가, 시작가님, 뭐, 본인 혼자서든 아니면 다른 분의 그런 조향사님의 도움을 받아서 협업이 됐던 간에, 새로이 뭔가, 이제, 창조를 해서 색을 이제, 뭔가 묻힌 거네요. 향이 나도록. 맞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DIY라고 그러잖아요. Do it yourself 음, 해서 만든 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만들었다고 치면은, 이거는 이렇게 만든 그 순간 세상에서 유일무이한 존재가 되는 건가요? 유일무이한 향이 되는 건가요? 그렇죠. 맞습니다. 뭔가 어떤 제가 향을 만드는 그런 거를 조향이라고 하나요? 네, 그러면은 조향이라고 그 하죠. 정확한 과정이라든지 기전을 몰라서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A라는 향을 만들었는데 정말 엄청 낮은 확률로 다른 사람도 우연치 않게 어떤 조합으로 그런 거를 비슷하거나 동일한 향을 이론적으로는 만들 수 있지만 그거는 엄청나게 현저히 낮은 그런 개념이 되겠다, 그죠? 맞습니다. 음, 그리고 요 항목이 조금 생각을 해보시면은 그 조향이라는 거는 어, 향료, 즉 향이 나는 액체를 가지고 A부터 만약 장미향 혹은 이제 머스크 그래서 약간 그 합성 향료라든지 다른 여러 가지 향이 있으면은 그 비율을 다르게 조향을 한다는 거는 섞는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음, 조향을 섞었을 때 나는 향이 처음에 뭐 탑노트, 미들노트, 그리고 베이스 노트라고 해서 그 향을 나타내는 표현이 있는데 그러한 수많은 조합들이 이루어진다고 보면 되고 더 재밌는 부분은 사실 금방 말했던 그 레시피라고 표현을 할까요? 조향을 해서 들어가는 향료의 그 비율에 따라서 그 말하는 향수가 결정이 사실 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배합 비율이 사실 지보단이라든지 다른 샤넬이라든지 거기에 갖는 굉장히 뭐 콜라의 레시피처럼 굉장히 그 중요한 비율이 될 것이고
이 차이가 있다면 그 비율을 정확히 안다 손 치더라도 향료를 만드는 그 곳마다 약간 스타일이 다르다고 할까요? 그런 게 음, 좀씩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서 느껴지는 그 차이라든지 음, 뭐 다양하게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어, 추가적으로 사람도 사실 향이 있거든요. 사실 그 똑같은 향수를 받았다 손치더라도 사람한테 뿌려가지고 이제 채향이라고 할까? 이제 사람의 향이랑 섞였을 때 또 나는 채취가 그 같이 섞이게 되면 또 다른 향으로 그 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사실 제가 생각한 너무나도 무궁무진하고 재밌는 부분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뭐가 있을까요? 어떤 물감이 있어요. 그죠? 어떤 색깔이 있어. 가장 흔한 베이스가 되는 보통 색깔이 있고, 그거를 뭐, 어떻게 성리나 따라가지고, 그라데이션도 다르고, 색깔이 막 되게 스펙트럼이 넓잖아요. 뭐 네. 향수도 그와 비슷하게, 뭐랄까, 기본 베이스가 되는 주 향은 존재하는 거고, 그거를 어떻게 배합하느냐에 따라가지고 되게 다양한 향이 나는 거다.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면 될까요?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단, 음, 조향사님들이 있는 가장 큰 이유가 제가 생각했을 때 A랑 B랑 C를 섞는다고 무조건 좋은 향이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음, 아까 말했던 그 결정적인 그 포뮬러를 어떻게 음, 찾아가느냐. 음, 거기가 가장 큰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조향사님들이 모든 심혈을 기울여서 만드시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그 베이스가 되는 그 향의 가장 원천 소스는 어디로부터 나오는 건가요? 화학 물질로부터 얻는 거예요? 아니면 뭐 천연재료 다 여러 가지 루트로 이렇게 얻는 거예요? 원래는 사실 생각해 보시면은 음, 그 향수라는 영화를 보셨을까요? 그거를 제가 못 봤어요. 아, 그 향수라는 그 음, 영화를 보시면은 가장 크게 예전에 그 향수를 만들었던 기본법은 그 꽃잎을 굉장히 음, 많이 추출을 하고 거기를 소위 말하면 큰 증류기에 넣습니다. 음, 그래서 음, 물하고 알코올이랑 넣어서 거기를 증류를 시킨 다음에 거기서 나오는 에센스, 뭐 한 방울 두 방울이 음, 향기를 내는 원액, 즉 향료라고 보시면 되고 그런 형태로 나오는데 사실 한 방울 혹은 이만한 뭐 에센스를 만들기 위해서 장미꽃 수천 많게는 수만 뭐 그루에 해당하는 그 엄청난 양이 필요하기 때문에 음, 정말 귀한 그 향료가 예전에는 뭐 금값보다 뭐 비쌌다는 이유가 그렇게도 듣긴 음, 들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사실 음, 그렇게 해서는 뭐 하시는 항목도 있긴 하지만 쉽지 않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화학의 제조 공정으로 어느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거길 이용해서 이제 합성 향료가 음, 많다고 봐지고요. 지금은 거진 합성 향료가 좀 많은 것 같고, 단 천연 오일 그런 쪽에서도 베이스를 조금 적게 해서 만들고 이제 희석시키는 과정을 음, 통해 가지고 단순히 모든 걸 아까 말했던 치출법을 이용해서 하는 게 아니라 다른 부분을 조금 더 늘려가지고 하든지 희석시키는 과정을 거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은 지금은 이제 화학회사, 즉 향수를 만드는 향료 회사들에서 이 부분을 만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향의 종류라고 할까? 그게 지금 뭐 예를 들어 몇 가지다 이런 게 나와 있는 뭐 통계가 있나요? 뭐 어때요? 통계는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으나 150개 이상 존재를 할 것 같고, 그리고 음, 일반적으로 GN에서 뭐 제가 배울 때, 그러니까 그 3급 과정을 통해서 배울 때에도 대략 한 50개에서 한 60개 정도가 됐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기본 되는 물질은 적어도 한 150개 정도는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그 음, 추가적으로 아까 말씀하셨던 부분을 섞는 것 때문에 무궁무진하게 향수는 만들 수가 있다라고 봐집니다. 그러면은 조향사가 되기 위해서는 뭐 자격증 이런 뭔가 시험이랄까 뭐 이런 자격이 필요한 건가요? 어떻게 조향사가 될 수 있나요? 요 항목이 조향사가 되기 위해서는 사실 한국에서는 제가 알기로 국가 자격증은 없습니다. 그래서 음, 민간 자격증으로 조향사 음, 자격증이 있고요. 뭐 가장 유명한 부분을 제가 생각했을 때, 왜냐면은
저기 유퀴즈에서도 나오고 GN 퍼퓸이 제가 알기로 그 조향사를 가르치는 교육기관 중에서 가장 오래됐다고 알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비춰봤을 때에도 이제 그 각각의 이루어지는 교육기관이죠. 조양 교육기관에 해당하는 것을 수학을 하고 거기에 대한 자격증을 민간 자격증을 얻어가지고 하는 경우에 지금 사실은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국가 자격증이 아니기 때문에 자격증이 없어도 충분히 그거를 할 수는 있지만, 이 사람한테 뭘 믿고 그 향수를 맡기지 그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사설 자격증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이제 배워가는 입장에서, 이제 수학하는 입장에서 본다면 저도 어렸을 때 가고 싶었던 게 이집카라고 해가지고 프랑스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프랑스 교육기관, 즉 향수를 전문적으로 배울 수 있는 이집카라든지 일본의 이제 향수 전문 학교가 또 있습니다. 그런 음, 식으로 있는 곳에 가가지고 수학하는 경우도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다른 케이스로는 저도 제가 재수를 했기 때문에 21살 때 지원을 했던 센트리 그러니까 그 LG 생활건강 쪽에 속해 있는 센트리 향연구소가 또 있거든요. 그쪽에 가서 이제 실질적으로 향료회사, 아까 말씀드렸던 향료회사를 가서 배우는 케이스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음, 크게 놓고 봤을 때는 한 그냥 일반적인 케이스는, 세 케이스가 되겠네요. 아까 말씀드렸던 이지카라든지 전문 조향 학교를 통해서 가는 경우. 단, 이 경우에는 한국에는 존재를 하지 않기 때문에 좀 어려운 게 있다. 유학을 가야 되니까. 이게 오고, 두 그러면은 번째는, 학, 우리나라의 대학교에 뭔가 조향 관련 과가 있거나 그렇지는 않은가 보다, 그죠? 그 조향 관련 과는 있습니다. 제가 음, 전에도 있기는 들었는데, 네, 금방 했던 것처럼, 그러네요. 금방 한국에서도 이제 학교를 갈 수가 있는데, 음, 사실 전문적으로 아까 향수를 만든다는 그 접근법에서는 이지카라든지 일본 조향 스쿨이 워낙 대중적으로 많이 알려져서 그런 거고, 음, 대구 한의학 전문대 그쪽도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제가 또 석사를 밟고 그쪽도 갈까 말까 고민을 했던 기억이 있어가지고 음, 한국에서도 존재를 하지만 일반적인 케이스는 유학을 가는 케이스 하나, 그리고 아까 말했던 사설에 해당하는 어, 그 그 GN 퍼퓸 스쿨이라든지 다른 스쿨에 가는 케이스, 그리고 세 번째가 실무로 직접 뛰어가가지고 가는 케이스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공방이라고 하나요? 그런 공방에 가서 그냥 개인적으로 아름아름 배운다거나 그런 방법도 가능은 한 그렇죠. 건가요? 음, 가능한데 거기 공방도 사실은 그 앞에 이제 조양 스쿨이라는 곳에서 수학을 음, 하고 나오셨기 때문에 일반적인 음, 그 교육 부분은 조양 스쿨에 가서 음, 받으시고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군요. 어쨌든 저도 개인적으로 되게 좀 생소한 분야라고 해야 되나 그래서 뭔가 질문이 뭐 되게 좀 초보적일 수도 있고 한데 일단은 뭐 저처럼 이런 향수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시청자분들도 아마 계실 거라 생각이 들어서 좀 자세하게 질문을 한번 드려봤습니다. 그리고 다음 질문을 드리면은 그래서 이제 시 작가님의 뭐라 그럴까 활동 이런 흐름을 보면은 NFT로 어쨌든 뭔가 시작을 하셨고 지금도 그거를 뭐 완전히 관두신 건 아니고 그다음에 이제 거기다가 향수라는 거를 접목을 하셨죠. 근데 그 향수라고 하는 거를 어떤 디지털 아트 개념으로 어떤 작품 개념으로 이제 풀어내셨고 근데 최근에는 이것에 또 더해져서 하나를 더 접목한 게 AI 기술인데 또 접목을 하셨단 말이죠. 그러면은 이 AI까지 또 접목을 하게 된 배경이랄까? 이런 거는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여기 사실 앞서서 먼저 사용하는 거는 AI를 사용을 하긴 했었는데요. 여기에 커뮤니티가 생각보다 많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리고 AI를 이용해서 작가, 전시 활동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고요. 그렇게
생활을 하다 보니까 제가, 어, 아티스트, 그러니까 디지털 아티스트 그 모임이나 행사를 갈 기회가 있었는데, 그 행사 중에 계시던 분이, 음, 어, 그 그림책을 만드는 과정을 강의를 AI를 이용해서 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거기 이제 그분께서 그때 당시 속했던 협회가 한국 AI 작가협회라는 곳에서 강의를 하신다고 해서 이쪽에 와서 같이 한번 들어보면 어떨까라고 제안을 해주셔가지고 작년도 1월 달에 제가 그 협회에 들어서 이제 강의 부분 듣고 이제 그때 당시 사실 이렇게 작품 활동하고 글 쓰는 것까지는 했었는데, 제가 책을 사실 완결 지어서 내지는 못했었거든요. 그때 당시에 동화책 만들기 해서 했었었고, 근데 그게 2년이 닿아가지고 들어갔던 그 협회를 통해서 이제 AI 만드는 그 부분을 조금 더 어떻게 더 디벨롭 시키지 않을까 했던 부분을 조금 더 인발부가 된 것 같고요. 그때 당시에 이제 들어와서 사실 협회의 이사로서 참여를 하게 됐고, 이제 대소사라든지 협회 운영 방향, 그런 부분을 좀씩 참여를 해서, 이제 작년도 10월 달, 11월 달 이후로는 이제 사무국에 제가 포함이 돼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 협회, 조금 더 말씀드리면 협회 취지가 AI를 조금 모르시는 분들 혹은 접하기는 어렵지만 AI가 이제 필요하다고 느끼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제 대중화에 노력하는 게 한 부분이 되겠고, 둘째로는 협회라는 것은 이제 협회원들, 즉 저희는 한국 AI 작가협회이기 때문에 작가로 이루어지는 그분들에게 권익을 보호를 드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에 가장 큰 부분이 지금 AI를 이용했을 때 저작권 부분이 명확하지 않고, 지금 일례로 다른 쪽에서도 이제 미드전이나 다른 걸 이용했을 때 저작권으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 판례라든지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조금 더, 아니다, AI를 이용을 하더라도 작가의 정신이 들어있고 이런 걸 표출을 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충분히 저작권으로서 보호를 받아야 된다. 그리고 그러한 보호법이라든지 AI 법률, 그런 검토를 통해 가지고 보호를 할 수 있게끔 하려고 하는 협회에 지금 속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AI 작가협회 현재 뭐 회원은 몇 명 정도 계시나요? 규모가? 저희가 지금 협회원으로 들어와 계신 분은 약 700명 가까이는 되시고, 그리고 음, 저희 협회의 특이사항은, 어, 다른 아티스트 그룹 같은 경우에는 예명이죠. 저도 뭐, 시고로 자부종이라는 예명을 쓰고 하는데, 저희는 그 본명을 이용해서 일단 가입을 하도록 권유를 하고 거의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음, 지금 카톡방을 운영 중인데, 카톡방의 경우에는 사실 700명 왔다 갔다 하신 분도 있었으니까 한 360명, 370명 정도 지금 활동 회원이 있으시고요. 그리고 지금 저희가 아카이빙이 조금, 그 카카오톡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많은 정보를 저희 이사장님이 올려주세요. 근데 그게 휘발성이 워낙 강해가지고 지나치는 게 좀 많아서 이제 1월 달 뭐 가까이 해가지고는 카페 해가지고 하는 경우에 지금 카페로서는 한 200명 정도가 지금 들어와 계신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언제 협회가 그러면 만들어졌죠? 이 협회는 3년 3년? 전에 만들어졌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협회 이름이 AI 작가 협회잖아요. 그러면 한국 AI 작가 협회입니다. 한국 AI 작가 AI 작가 협회인데 협회. 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작가라는 단어가 들어가는데 작가의 개념을 그러면 어떻게 이제 정의를 하고 있는지가 궁금하네요. 음, 요 그 개념은 저희 음, 이사장님께서 처음 그걸 만들게 되셨거든요. 시초가 AI를 이용해서 뭔가를 예전에는 그 표출할 수 없었던 부분, 그 글을 쓴다든지 혹은 그림을 그린다든지 영상을 만든다든지, 뭐 많게는 뭐 기사를 쓸 수도 있고, 한데 가장 기본이 되는 건 제가 생각했을 때도 글 쓰는 작업이라고 봅니다. 근데 요런 항목이 사실은 저도 그림을 생각지 못했었는데 AI라는 새로운 기술이 발달됨으로 인해서 그 표현하고 싶은 항목들을 적어내는 거.
그리고 어떤 것을, 그러니까 그 작가, 모름지기 작가라 함은 본인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남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분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 사장님도 그 부분을 그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고요. 그래서 즉, AI를 통해서 뭔가를 만들고 그걸 상대방한테 전해주시는 모든 분들을 저희는 작가로 총칭을 하고 그런 부분을 AI를 통해서 하시는 분들을 저희가 모아가지고 여기 그룹 안에서 AI를 조금 더 알려드리고 같이 뭐 밖으로 나아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쉽게 이해를 하자면은, 창작물의 분야가 뭐 글, AI를 이용한 창작물의 어떤 종류라고 해야 될까? 그게 글, 그 다음에 그림이나 사진, 그 다음에 어떤 영상물, 동영상 같은 거, 크게 보면 한 요 세 가지 정도가 될까요? 사실은 아니, 한계는 없는 것 같아요. 네. 가수분들도 음, 사실 약간은 치매를 받으신다고 생각을 하실 수 있지만 그걸 이용해서 수노라든지 다른 걸 이용해서 음악을 만드는 경우도 있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영감을 충분히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가수도 분명히 해당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즉, 뭐 그러니까, 작사가가 될 수도 있고 그 영역은 음, 사실 AI를 활용할 수 있는 분야는 무궁무진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뭐 글을 쓸 음, 수 있는 분야는 어디든 그렇게 포함을 시켜도 된다는 저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컨대 제가 AI 어떤 툴을 이용해서 뭐 예를 들면 소라 있잖아요. 소라를 네, 통해서 물론 분량이 너무 현재는 뭐 얼마큼까지 길게 만들 수 있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 뭐 10초짜리 영상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저도 뭐 AI 작가 협회, 한국 AI 작가 협회 작가로 등록이 가능한 건가요? 인정을 받을 네, 수 있는 건가요? 그렇죠. 음, 사실 그 작가로서 말을 한다는 거는 음, 누구라도 저는 말할 수 있다 보거든요. 왜냐하면 아까 조향사님들도 지금 사설 기관에서 사실 조향사 자격증이 있다지만 작가 자격증이 있어 없어가 사실 그런 게 없잖아요. 대신에 사실 작가는 뭐 표출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나 작가라고 할 수가 있고 다만 그 저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그 책을 내시는 작가님들이 사실 책을 써가지고 이런 책이 있기 때문에 작가입니다라고 했을 때 더욱더 신빙성이 있고 약간 신뢰도가 있다고 해야 될까요? 약간 그런 항목에 해당하는 부분이지 누구라도 본인이 갖고 있는 아이덴티티나 전하고 바가 있는 분들은 누구나 작가가 될 수 있고 그런 부분은 저희 AA 작가협회에 누구라도 들어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면 제가 공교롭게도 요 며칠 전부터 어떤 지인을 통해서 수노라는 툴을 알게 됐고, 그걸 통해서 막 노래 제작을 한번 해보고 있는데, 그러면은 역시 수노를 통해서, 수노라는 프로그램, 툴을 통해서 어떤 곡이 나왔을 때, 곡이 만들어졌을 때, 저도 뭐 AI 작가로 역시 인정받거나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로 이해할 수 있겠다, 그죠? 맞습니다. 그러면은, 다만 금방 말씀드렸던 음, 것처럼 작가로는 말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책을 내시는 작가님들은 좀 다를 수 있지만 저희 그 그림 전시하는 디지털 작가님들로 보면은 이제 본인이 만들고 작품 활동을 하고 전시를 하고 그런 일련의 과정들을 이제 쌓였을 때 이제 상대방이 작가님 이렇게 불러준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열려있는 그 개념 자체는 작가라는 부분이 항상 열려있다. 그리고 음,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박금빛 작가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항목이 존재를 할 수 있겠죠. 다만 그게 어느 정도 쌓여야지 나중에 사실 작가님 한 번 일회성으로 하는 그 작가가 아니라 그 피지컬 작가님의 뭐 10년, 20년 그리고 중견 작가님들은 그러한 세월에 있어가지고 작가님 인정받는 것처럼 그런 과정이 아무래도 쌓여 있는 분들께서 작가라고 불려질 것 같아요. 다만 음, 그 시작점은 저도 그렇고 박근필 작가님도 그렇고 그 시작점은 누구나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시작에 해당하는 작가로서 그리고 그걸 먼저 갔던 선배 입장에 계신 분들이 AI를 이용했을 때 이런 과정을 경험을 했습니다. 이런 것을 줄 수 있는 네트워킹이 존재하는 그 공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좀 약간 집요하게 좀 여쭤본 게,
뭔가 시청자분도 궁금해하실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저처럼. 그래서 그러면은 정리를 하자면 한국 AI 작가협회에서 여기서 칭하는 작가라는 거는 다른 말로는 콘텐츠 크리에이터라고 이해를 해도 되겠다, 그죠? 요게 조금 달라졌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1차적인 음, 부분에서는 콘텐츠 크리에이터도 포함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네. 저희가 이야기했을 때는 아티스트라는 용어도 같이 쓰거든요. 즉, 음, 작가는 금방 말했던 크리에이터도 해당하고, 이제 아티스트도 포함이 된다고 저는 보는데, 저희가 생각하는 아티스트적인 측면은 본인이 가지고 있던 아까 생각을 자기 관념을 가지고 넣는다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사실 그 차이가 쉽진 않은 것 같아요. 크리에이터도 분명히 뭔가를 생각을 담고 하는데 그렇죠. 음, 참 경계가 저희가 모호하다, 그죠? 꿈꾸는 부분은 이제 크리에이터로 시작을 하더라도 음, 거기에 뭔가 대가가 되든지 혹은 뭔가를 담는 그 자신만의 하나의 금방 음, 새로운 세계라고 할까요? AI를 이용해서 음, 본인이 펼치고 싶은 그 꿈을 하나 음. 펼쳐 나가시는 그 부분을 가는 아티스트가 됐으면 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음, 대략 개인적으로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즉, 콘텐츠 크리에이터, 여기서 작가를 콘텐츠 크리에이터로 칭할 수 있지만, 좀 더 나아가서 바라시는 바는 콘텐츠 크리에이터라고 하면은 그냥 뭔가 1차적으로 좀 단순하게 어떠한 거가 됐건 어떤 창작물을 생산해내는 것에 그칠 수 있는데, 아티스트라고 하면은 좀 더 거기서 한 단계 좀 올라간, 뭐, 작가만의, 생산자만의 뭔가 가치관이든 세계관이든 철학이든 그게 좀 담기고, 그리고 뭔가 좀 조예가 좀 더 깊다고 해야 되나? 약간 장인스럽게. 그래서 약간 콘텐츠 크리에이터보다 좀 더 고차원적인 것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다, 그죠? 네, 근데, 그렇게 음, 그 부분을 추구하고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궁극적으로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질문은 뭐였냐면은 그래서 그러면은 작가 한국 AI 한국 AI 작가 협회의 작가라는 그런 개념은 이제 얼추 알았는데 그러면은 좀 더 이제 현실적으로 사실적으로 봤을 때 한국 예를 들어 시청자분들 중에서 그러면 나도 뭐 AI 좀 다룰 줄 알고 나도 AI 툴을 이용가지고 이런저런 거 콘텐츠를 만드는데 나도 한번 그러면 한번 가입해볼까, 등록해볼까, 이렇게 생각이 드실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러면은, 네. 뭔가 이런 자격 제한이 있거나, 뭐를 입증해야 되거나, 뭐 이런 과정이 있는지가 이제 궁금한 거예요. 음, 네. 일단 그 협회 차원에서는 사실 누구라도 들어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다만 저희가 회원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협회라는 것은 협회원의 그 권익 보호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예, 이제 준회원, 즉, 아까 말씀드렸던 그 카페를 이용을 해서 가장 기본되는 그 질문이라든지, 어, 정보, 그리고 기사 등을 찾아볼 수 있는 것은 예전에 그 일반적으로 네이버 카페에 준회원 네, 해서 열어볼 수 있게끔 돼 있고요. 또 그 이후에 이제 정회원, 또 작가회원, 그리고 이사 그 부분을 통해 가지고 저희가 앞으로 만들려고 하는 협회에 대한 강의라든지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AI 기본법 보호에 해당하는 부분은 아무래도 준회원까지 커버를 하기에는 저희가 좀 어렵다는 판단이 들어가지고 정회원 이상으로 이제 해당하시는 분, 즉, 들어와서 보시다가, 활동을 하는데 AI 보호를 할 수 있는 수단이 있거나 여기를 더 할 수 있는 그 수단이 있을 때 들어오셔가지고, 좀 더 해볼래요 하시는 분은 정혜원을 두들기셔서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가장 음, 쉬운 방법은 네이버에서 한국 AI 작가 협회 검색을 통해서 들어오셔서 하면 되고, 아니면은 뭐 DM이라든지 뭐 알려주시면은 저희가 들어올 수 있게끔 나중에 알려드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뭔가, 나는 이러이러한 AI 툴을 이용해서 이러이러한 뭔가 작품, 생산물을 만들었어 해가지고 제출을 하거나, 그거를 검증을 받거나, 뭐 이러한 과정이 있는 건 아니네요. 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작가라고 하면 본인이 표현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있으신 분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분은 없고요. 그리고
금방 말씀드린 AI를 이용하고 가르치고 뭔가 배우고 하는 그룹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저희 협회를 비롯해서 사실 저도 다른 아티스트 그룹에서도 여러 번 있었기도 했고 그런 항목들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덜한데 제가 다른 여타의 그룹과 저희 그 한국 AI 작가협회의 차이점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어야지 그분들이 들어오고 하고 싶다고 생각이 들 거라 생각이 들거든요. 하나로 생각했을 때는 가장 큰 장점은 저희 김혜은 이사장이 님이라고 하시는 분이 그 교육적으로 워낙 400회 이상 교육을 했던 전문가기도 하고 AI를 굉장히 많이 다뤄보고 그리고 굉장한 많은 정보를 알려주시고 하시거든요. 그런 장점이 있다는 게 하나가 있고 그리고 저희 협회에 계시는 이사진 중에 하상현 대표님이라고 계시는데,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에이팟이라고 하는, 어, 블록체인도 연관이 있는 그 회사시거든요. 거기하고 또 연계가 된 그 하나 마크앤이라고 해서 한국의 보안업체 중에서 가장 유명한 곳이 있는데 거기랑 MOU를 맺어서 하시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하고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게 앞서서 말씀드렸던 AI 기본법이 2025년도 1월 1일자로 발의가 됐거든요. 그러면 법이 나오게 되면은 1년 뒤에 시행령이 되게 되고 이제 2026년 1월 1일이면 AI 기본법의 발의를 통해 가지고 진행을 하게 되는 거죠. 네, 조금 더 좀 딥하지만 말씀을 드리면 AI 기본법 제가 이해한 골조는 지금 딥페이크 영상이 굉장히 문제가 많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네, 때문에 딥페이크를 이용한 기술을 만약 AI를 이용해서 했을 때 이제 눈으로 볼 수 있는 워터마크를 이제 동영상에 나타내야 된다는 게 하나고, 두 번째로 딥페이크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AI를 이용해서 만들어졌느냐 아니냐에 해당하는 부분도 이제 비가시성 워터마크를 디지털 내에 넣어가지고 거기를 쓸 수 있도록 해라. 이 말인즉슨 이게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하면 AI를 이용한 항목은 어, 영상까지는 모르겠네요. 일단은 캔버스로 가정을 했을 때, 디지털 작품을 했을 때에는 비가시성 워터마크를 거기에 씌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지금 화학물질 관리법도 처음에는 사실 약하게 시작했지만 하나씩 강화되는 것처럼 AI 기본법도, 워터마크를 안 갖췄어? 그러면은 이게 법을 위반하는 게 아니야. 소위 말하는 그런 게 해당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조금 더 손쉽게 지금은 그냥 작업을 해서 올리면 되지만 그 다음 단계 아까 말했던 워터마크를 어떻게 입혀가지고 작품을 올릴 것인지에 대한 부분이 분명히 존재를 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AI 그 저작권부터 아까 하상현 대표님이 한 2, 3년 전부터 이제 전문가들과 이제 정치인들 만나보면서 계속 문의를 왔다 갔다 하다가 한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솔루션을 저희가 계속 가져가고 있다. 아직은 준비 단계이긴 하지만 다른 여타의 협회보다 그러한 보호를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AI 기본법이 발의가 되고 아까 말했던 비가시성 워터마크를 써야 된다고 하면은 저희 협회 쪽을 이용해서 하시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은 가입을 하게 되면은 뭐 연회비를 내거나 뭐 이러한 형식으로 이루어지나요? 어때요? 지금 정회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러니까 그 연간 가입으로 저희가 하고 있거든요. 정회원이 12만 원, 뭐 작가회원은 뭐 50만 원, 그 이사님들은 더 위로 하는 케이스가 있는데, 아직은 저희가 생각하는 바로는 정회원부터는 지금 아까 말했던 에이팟 기술이 이용한 앨리스호를 쓸 수 있게끔, 왜냐면은 그걸 많이 또 사용을 해야지 이 활성화가 될 거고, 반대로 파워도 갖추게 될 거고요. 예전에 저희가 염원했던 그 블록체인 쪽에서는 킬러 앱이죠. 약간 그런 형태를 조금 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회원 이상 지금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AI
뭔가 작가에 대해서 관심이 있거나 하시는 분들은 방금 시 작가님의 말씀을 잘 참고하셔가지고 한번 뭐 네이버 검색창에 검색을 해보셔도 좋고 아니면은 시 작가님에게 뭐 DM으로서 문의를 해도 좋고 뭐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한번 구체적으로 알아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네. 네네. 그러면 또 다음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그 향수를 이제 디지털화해서 어떤 아티스트적인 작품으로 지금 구현을 하셨잖아요. 음, 그럴 때 이제 저는 또 문득 생각이 든 게 뭔가 어떤 향을 내가 맡고 떠오르는 어떤 생각, 영감, 이미지를 이제 말 그대로 어떤 시각적인 작품으로 구현을 한 건데 이게 참 뭔가 쉽지는 않을 것 같다는 거죠. 다른 말로 이제 향이라고 하는 거는 뭔가 정말 육감적으로, 그죠? 직감적으로 이제 후각을 통해서 향을 맡게 되는 건데, 어떤 작가의 개인적인 어떤 영감이랄까, 이런 거를 통해서 이게 향이 시각화 되었다. 그러면은 뭔가 한계가 있을 것 같고, 또는 그 작품을 바라보는 관객이라고 해야 되나, 독자라고 해야 되나, 그분들 입장에서 이해하기 어렵거나, 어쨌든 뭔가 괴리감이라고 해야 되나, 갭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게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리고 그래서 작가님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되게 깊은 고민을 하셨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음, 그 부분이 정확하게 저도 고민을 했던 부분이고요. 다만 제가 내린 솔루션은 제가 만든 그 그림을 이용했을 때 이런 연상되는 이미지가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그리고 단순히 그림만 보면 재미가 없잖아요. 그리고 이 향을 맡았을 때 이 그림이 가까우신가요? 라고 이렇게 실질적으로 여쭤보거든요. 즉, 그 과정이 이루어지려고 하면은 작가하고 관객들이 소통하는 그 매개가 되는 장소가 필요하고 경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 연상, 그러니까, 지금 2월 달, 2월 달이었을까요? 제가 그 서울, 명동에 있는 롯데 호텔에서 최근에 그 전시를 했을 때에도 제가 최근에 만들었던 청목향이라는 약간의 가정하는 새로운 향을 만들어가지고 선을 보였었습니다. 그 케이스에 단순히 향만 따로 있거나 혹은 그림이 없는 상태에서 맡아보세요 했을 때에는 그 연상이 더욱더 다양하게 나올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다만 그러한 매개를 하나 더 둠으로 인해서 이 향을 맡았을 때 이게 혹시 연상이 되십니까? 라고 여쭤봤을 때에는 어, 이게 없을 때보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느껴진다라는 코멘트를 많이 받았었고 이러한 경험들을 조금 더 재밌게 하려면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림하고 향, 그리고 제가 아직은 사실 구현이 어려워서 버벅이긴 하지만 영상 부분이 이루어진다고 하면은 저희가 보게 되면 사실 향수 광고가 유일하게 포커스가 사람한테 안 가 있고 다른데 제가 듣기로는 뭐 유명 배우 대신에 다른 그 사람이 아닌 다른 매개에 더 집중을 하는 게 향수 광고라 제가 들었거든요. 그런 것처럼 향수가 향으로 맞기 때문에 그걸 비주얼라이즈 하기가 굉장히 어렵지만 이러한 시도를 계속 하다 보면은 어 이러한 시도를 재밌게 하는 향수 작가가 있었네. 그리고 향수를 이런 식으로 풀어내네. 이런 부분을 나중에는 이제 떠올리면서 할 그 연상되는 향수 작가라는 그 타이틀로 저를 뭐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약간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런 시도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음, 근데 결코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이런 식이 돼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인데, 그러니까, 뭐냐면은, 예를 들어, A라는 향수가 있어요. 예, 향수라고 하죠. 그리고 작가님이 어떤 그거에 대한 영감을 착안을 해서 이렇게 뒤 배경처럼 어떤 작품을 만들었어요. 디지털 작품을 그죠? AI를 네. 이용해서. 근데 그러면은 이 관객이라고 할게요. 관객이 이 그림을 보고 뭔가
좋은, 좀 더 풍부한 경험을 얻기 위해서는 이 관객도 이 A라는 향수에 대해서 이미 뭔가 경험이 되어 있어야 되는 상황이지 않나? 음,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네. 어, 내가 이 A라는 향을 전혀 맡아본 적이 없는 사람이야, 관객이야. 그러면은 이 작품, 시각화된 작품을 보고 뭔가 감흥이 되거나 뭔가 떠올리거나 어쨌든 이렇게 받아들이는 그런 정보라고 해야 되는 느낌이 좀 부족할 것 같다라는 게 첫 음, 번째고, 그래서 그 관객은 즉, 그 이전에 시각적인 이런 작품을 감상하기 이전에 그 A라는 향수에 대한 경험이 있던지, 아니면은 그 전에 과거에 없었더라도 적어도 현장에는 그 작품에 대한 그 향수가 현장에서 맡을 수 있도록 이 현장에는 비치가 되어 있던지 둘 중 하나가 어쨌든 즉 이 작품과 이 디지털화된 작품과 실제적인 그 향과 항상 결합이 되어 있어야지만 이게 뭔가 완성된 작품으로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드린 질문이었거든요. 제가 네. 이제 질문 표현을 잘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제 좀 더 이제 부연을 하자면, 결국에는 이제 시작가님이 이러한 어떤 향수에 착안해서 향수 병이든 그거와 통해서 여러 가지 되게 아름다운 디지털 작품을 만드시는데 AI를 이용해서 만약에 이걸로만 끝나면은 어떻게 보면 반쪽짜리일 것 같고, 결국에는 또는 궁극적으로는 아까 잠시 말씀이 나왔던 실질적인 향 있잖아요, 향수. 이게 말 그대로 뭐 정규님 직접 제작이든 아니면 콜라보가 됐든 이것까지 같이 뭔가 음, 현실에서 제공이 되어야지 이거를 디지털화로 노트북으로 향을 관객에 맡을 수는 없으니 지금 정규님 뒤 시작가님 뒤에 보이는 배경의 작품은 노트북으로서 휴대폰으로서 네. 작품은 감상할 수 있지만 향은 못 보잖아요. 그죠? 향에 대해서 예를 들어 시작가님이 설명까지 음, 예를 들어 해놨어. 이거는 네. 어떤 향이고 어떤 향이고. 근데 내가 그걸 오롯이 느낄 수는 없잖아요. 음, 즉, 그래서 결국에는 뭔가 오프라인 상에서, 음, 전시회장에서 이 디지털 작품, 캔버스가 됐던 이 디지털 작품과 이 향수가 직접적으로 만나야지. 즉, 정규님이 현재 조향사 자격증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결국 이 조향사에 대한 타이틀을 확실하게 가져가면서 이게 같이 이루어져야지 뭔가 완성되는 마침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긴 질문을 한번 드려봤어요. 이러한 제 생각에는 어떤 의견을 또 갖고 계신지 궁금하네요. 저도 그 부분을 동의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 지금 전시를 단체전 한 12번 이상, 개인전 한 번 하면서 사실 전체를 향수를 준비를 못했어요. 왜냐면은 추가적으로 조향을 만들고 하는 그 작업도 돼야 되고, 그리고 아직은 제가 이거를 판매까지는 사실을, 어, 그 자리에서 뭐 해가지고 조향을 해서 드리는 건 상관이 없는데, 사실 향수를 팔기 위해서는, 뭐라 할까요? 그 화장품 법으로 해가지고 그 자격이 필요하거든요. 다만 제가 그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회사를 차려가지고 제가 나중에 차리고자 하는 이터널 퍼퓸이라는 데를 차린 다음에 거기에 자격은 뭐 화학과 졸업생 혹은 다른 이상 혹은 금방 말했던 그에 준하는 자격을 갖고 있으면 되는데 사실 저는 화학 쪽을 졸업을 했기 때문에 사실 거기는 아직은 자격은 갖추고는 있진 않지만 그걸 만약 차린다고 했을 때는 그걸 제출을 하면 받을 수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그래서 사실 전시를 하고 판매하는 부분은 조금 덜하지만 제가 향을 같이 해서 보일 수 있는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그 GM 퍼퓸 향수 조향사님 통해 가지고 조언을 구하고 거기서 DIY로 만든 다음에 제가 제공을 하고 그리고 금방 말했던 저희 작품은 궁극적으로는 그 두 개가 이루어져야지만 완결이 된다고 생각을 들어요. 그래서 뒤에 보였던
전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판되고 있는 그 디퓨저를 가지고 제 개인전 할 때도 이제 맡아볼 수 있게끔 비치를 하고 했었고, 그때 제가 만든, 뭐, 저기가 또 안 보일 것 같은데, 다른 그 향수 같은 경우에도 뒤에 비주얼로 만들고, 라벨을 직접 만든 다음에 향수에다 붙인 다음에 이제 시향할 수 있게끔 그렇게 시도를 했고, 지금 울산에서 전시를 피지컬 작가님이랑 울산 고래 마을 쪽에 또 예전에 냉동창고로 있다가 문화센터로 바뀐 곳이 있거든요. 거기서 전시를 했을 때에도 다른 작품과 함께 선보이는 것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네, 다만, 그 항목을 계속 금방 지속적으로 하기에는 사실 한계점이라 해야 될까요? 그 향을 얼마나 잘 찾아가는지의 그 과정이 좀 필요해서 그런 부분도 조금 고려를 하고 있고, 이제 추가적인 부분으로 제가 그 계획을 하고 있는 부분은 저희 협회랑 지금 그 일산에 롯데 백화점에 위르 갤러리라고 또 있거든요. 그쪽에도 전시하는 그 대표님 통해 가지고 전시도 아까 말했던 IP 이용해서 2차 저장하는 부분을 하고 있는데 기회가 닿는다면 지금 계획하는 거는 7월 정도 지금 기획을 해가지고 향수전 금방 말했던 다르게 만약 그 다른 향수를 맡고 느끼시는 그 감정을 여러 작가님들이 거기를 만든 다음에 프린팅을 해가지고 그것을 채우면 재밌지 않을까 해서 1차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이게 제가 바라는 건 요새 사실 제가 이쪽에 그 디지털 작가지만 그 작가라는 그 구역에 있다 보니까 그 경험하는 폭이 조금 더 다양했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안 가봤던 뭐 백스코 전시장에 뭐 전시를 작품 보러 간다든지 혹은 예전에는 사실 10년 전, 20년 전에도 있었다고 들었는데 호텔에서 전시를 하고 이제 VIP 대상으로 했던 게 이제는 조금 더 열려가지고 다양한 관객층이 와서 경험할 수 있게끔 했던 것처럼 그러게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 그리고 그렇게 열렸던 것처럼 향수라는 그 아이템을 가지고도 향수전을 1차적으로 한번 기획을 해보고 다음은 금방 했던 향수 아트 페어를 이루어지면은 어떨까? 그리고 아까 가장 앞서서 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박금필 작가님 혹은, 어, 저희 그 작가님들 중에서 사실 캔버스랑 피지컬 작가님으로 디지털 그로잉도 하신 분이 많기 때문에 그러한 작품에 어울리는 향을 조향사님들과 한 명씩 매칭이 된다고 하면 그 매칭되는 것을 모아가지고 향수전을 아트페어처럼 향수 아트페어를 만들어 보는 게 또 하나의 목표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또 이제 궁금증이 든 게, 이게 시 작가님이 하고 계신 이런 다양한 활동이 그냥 단순하게 뭔가 좋아서만 취미 활동식으로만 그치는 건 아닐 것 같다는 거죠. 좀 전문성이 가미됐고 되게 뭐라 그럴까 좀 딥하게 들어가서 지금 시간과 노력과 에너지를 들여서 하시는데 즉 뭔가 이러한 활동을 이제 단순하게 취미식으로 뭐 일주일에 몇 번 뭐 잠깐 하는 식이 아니고 되게 뭔가 투입되는 내 자원이 많을 때는 결국에는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수익화일 것 같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하시는 활동, 작업이라 해야 되나? 어떤 작품 활동, 여기서 발생할 수 있는 수익화는 어떤 게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저런 디지털 작품을 뭐 판매를 한다. 뭐 NFT화해서 판매를 할 수도 있을 것이고, 뭐 어쨌든 다양하게 판매를 한다. 저런 디지털 작품. 두 번째는 향수. 실질적인 향수죠. 그런 향수도 판매를 한다. 뭐 저는 이 두 가지 정도가 떠오르는데, 뭐 이 정도가 있을지 아니면 더 있을지 아니면 전혀 다른 게 또 생각이 있으실지가 궁금하네요. 일단은 그 NFT 해가지고 디지털 작품이 판매가 될 수 있다는 게 하나가 되겠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작가님들, 피지컬 작가님들도 이제 본인들의 작품을 그려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전시회 혹은 전시 아트 페어 그쪽에 나가서 팔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도 사실은 두 번째 부분을 어, 경험이 있거든요. 사실 거기에 수익화 할 수 있는 모델이 존재를 하지만 이제 지금 일단은 그 안내를 해드리면은 이제 그 갤러리나 다른 부분에서 판매를 할 수 있다가 두 번째가 될 것 같고 세 번째는 말씀해 주신 것처럼 굿즈 판매, 금방 그림을 만들거나 다른데 방석이나 다른 아이템에다 넣어가지고 판매를 할 수 있는 그게 있을 것 같고 그리고 향수 부분 같은 경우에는 다만 화장품법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나중에 회사를 차려가지고 거기에 인발부가 한 다음에 판매를 하던지 아니면 지금 계시는 조향사님이 만약 있는 아까 바림 조향사님도 계시고 그리고 GM 퍼퓸의 황희정 조향사님도 계시거든요. 그쪽에 계시는 조향사님들과 콜라보 혹은 협업을 통해 가지고 그쪽을 통해서 판매를 할 수 있는 수단이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음, 다른 부분은 이제 저희가 AI 쪽에 속해 있다 보니까, 어, 작가님들은 결국엔 자기의 생각들을 표현하는 그 강연들도 충분히 많잖아요. 특히 음, 저희 같은 경우에 AI를 이용하다 보니까 AI를 이용했을 때 어떤 지금, 여기에 뭐 국한을 시키자고 하면은 이제, 이제 디지털 작품을 가지고 하시고 싶은 초보자들 혹은 그런 길을 몰라서 하시는 분들에게 멘토 혹은 강의해서 할 수 있는 그 수단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겠네요. 일종의 교육 콘텐츠, 뭐, 네. 온라인이 됐건, 온라인에서 뭐, 이런 식으로 줌이든 유튜브든 아니면은 뭐, VOD식이든, 그죠? 그런 온라인 콘텐츠 내지 오프라인 강의 강연도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죠? 네. 저희 음, 그 협회에 계시는 이사장님도 사실 다른데 지금 의정부 쪽에서 요청이 가서 아마 그 4월 달부터 또 강의를 하실 거고, 음, 저희 이사님들 같은 경우에도 본인 그 활동, 또 글을 쓰시거나 기사를 쓰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쓸 때 AI를 어떻게 접목하면 되는지 해서 강의 부분도 계시고, 음, 또 한 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금융 쪽 경험이 있으신 분도 있다 보니까 거기에 플러스 알파로 해서 AI를 접목시키는 항목을 해서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음, 사실 저는 그러니까 그 도슨트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 작품 활동을 하고 어떤 걸 발표를 하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내가 좋아하는 게 향수 쪽이구나. 이런 부분을 하면 좋겠다라고 이제 저희 청사진이 그려져서 하고 있는 거고 사실 AI라는 툴이 있기 전과 후가 달라졌다고 느끼는 부분은 그 부분을 물을 수 있는 부분이 예전에는 사람에 국한이 됐다고 하면은 지금은 이 부분을 어떻게 쓰면은 어 그러니까 전문가 대가까지는 못 가더라도 A라는 아까 항목을 중간중간 가는 갈림길 정도는 찾아볼 수가 있고 거기에 이제 멘토를 직접 찾을 수 있는 혹은 네트워킹 할 수 있는 공간을 통해 가지고 어 뭐 어떻게 표현을 할까요? 3년 혹은 뭐 4년 걸릴 부분을 시행착오를 겪었기 때문에 뭐 3개월이든 2개월이든 좀 더 줄일 수 있는 그런 과정을 같이 가는 그런 그 커뮤니티를 바라고 운영하고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또, 뭐, 다음 질문이라고 생각해도 될 것 같은데, 현재 어떤 주제라고 해야 될까? 그게 이제 향수가 메인이잖아요. 네, 어, 그렇습니다. 디지털 작품도 그렇고, 실질적으로 이제 일종의 굿즈가 향수가 지금 되는 거고, 그죠? 네. 그러면은, 그래서 본인 현재 타이틀도 향수 작가인데, 그러면 이게 지금 현재만 향수로 지금 국한을 대 두신 건지, 즉, 나는 뭐 향수로 꼭 국한하지 않고, 예를 들어서 다른 주제도 다, 뭐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주제를 좀 나는 넓힐 생각이 있어, 확장을 할 생각이 있어, 이런 계획이 있으신 건지, 아니면은, AI를 이용해서 이런 디지털 작품을 만드시고, 그리고 향수도 이렇게 하고 계신데, 이러한 이 향수에 국한돼서만
관련 활동을 하실 건지 이게 또 궁금해졌어요. 사실은 그 소재 자체는 특색이라 하죠. 그 파인아트, 즉 그 피지컬 작가님들은 계속 그리다 보면은 그 화풍이 생기잖아요. 한데 AI 작가들은 사실 그 화풍이 생기기가 사실 쉽지는 않다고 저는 판단을 내렸기 때문에 제가 조금 재미는 없을 그러니까 다양성은 좀 적을지 몰라도 향수 부분을 최대한 그려나가려고 하고 있고요. 다만 이 항목을 향수라는 항목을 두되 뭐 웹툰 기반으로 해서 스토리를 만든다든지 혹은 다양한 뭐라 생각을 해야 될까요? 음, 다른 그 작가님들 혹은 조향사님과 콜라보를 통해 가지고 향이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다양한 생각들을 버무릴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음, 저희가 지금은 생각하고 있는 부분은 일단 소재는 확실히 그냥 향으로 가자라고 결론을 음, 내렸고 다만 지금 울산의 크리에이터 모임에 제가 한 달 반 전에 좀 가서 보고 있거든요. 거기서 얻어지는 뭐 다양성들을 접목시켜서 향을 표출하는 수단을 좀 쓸까. 그러니까 재미 수단을 다양하게 열어놓고 향이라는 그 아이덴티티는 음, 가져가되 다양한 음, 활동을 통해서 향수 작가라는 저만의 그 브랜드, 결국에는 향을 만들었을 때 사고 싶게끔 하는 그 브랜드화는 향이라는 그 포커스를 두고 하려고 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메인인 거는 향수가 되는 거고, 거기서 뭐 일종의 가지치기 식으로 뭐 콜라보를 했건 아니면 뭐 예를 들어서 그림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영상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웹툰이 될 수도 있고 이러한 매체가 달라지는 방법일 수도 있고 다양한 방식으로 뭔가 이제 확장을 해 나가는 그 중심에는 향을 계속 가져가시는 거고 이렇게 이해하면 음, 되겠다 그죠?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 질문을 드리면 지금 뒤에 배경 그림이 어쨌든 되게 매력적이고 뭐라 그럴까 아름답거든요. 네, 그러면은 감사합니다. 저거 혹시 그럼 뭐 미드전이라고 하는 거를 이용한 건가요? 네, 여기 보게 네, 되면은 미드저니로 전체적인 형태랑 색감은 미드저니를 이용해서 만들었고요. 그리고 미드저니에서 구현하지 못하는 어, 여기를 보시면 거기 고래가 지금 보이거든요. 네, 고래가 사실 미드저니를 이용했을 때는 한 마리 가운데 음, 센터되는 그 엄마 고래만 좀 나왔었는데 위아래로 네, 보는 그 고래 같은 경우에는 없던 부분이에요. 즉 음, 거기를 포토샵 작업을 통해서 엄마 고래를 따다가 두 개를 추가로 만들고 음, 그 형태를 만들어서 이제 이게 그 하모니를 이뤄가지고 이제 사람의 형상과 이제 울산의 고래들이 이제 아름답게 그 영유한다? 약간 그런 스토리를 음. 담아가지고 만든 거거든요. 즉, 그래서 하나의 AI만 이용한 게 아니고, 이 작품만 보자면, 미드전이라는 AI 툴과, 뭐, 예를 들어, 정규님의 손솜씨든 아니면 다른 AI 툴이든 이럴 걸 혼합을 해서 이렇게 완성이 된 작품이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일반적으로 다는 아닌데, 음, 그 아까 말했던 1차 저작물 혹은 그 부분에 그걸 하기 위해서는 어, 추가적인 작업이 좀 있어야지 조금 그 작가의 노력이라고 할까요? 사실 프롬프트를 적었다고 하더라도 아웃풋이 그냥 작품으로만 튀어나오면 그 인정을 받느냐 약간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일반적인 방법은 저기 프린팅을 하고 하든지 혹은 포토샵을 이용해서 후처리를 해서 더 추가 작업을 한 것. 혹은 제가 다른 전시 때 했던 방식은 이제 프린팅을 하고 액세서리라고 해야 될까요? 하여튼 그 비주를 붙여가지고 다르게 음, 만든다든지, 그러니까 추가적인 어, 생산적인 부분을 갖춰가지고 AI 플러스 하는 부분을 갖춰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다만, 작품의 100% AI, 물론 프롬프팅은 기본적으로 들어가지만, 프롬프팅은 인간이 하는 거지만, 그거를 약간 제쳐놓고 본다고 하면은, 100% AI가 만든 작품을 선보인다기보다는 조금이라도, 예를 들어 아까 말씀하셨던 포토샵을 이용한 것도 결국엔
인간이 뭔가 포토샵을 AI가 해주지는 않을 거잖아요. 물론 그게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은 내가 포토샵 작업, 후작업을 하는 거잖아요. 사람이. 그런 네. 식으로 내 휴먼 터치가 들어가거나 또는 아까 말씀하셨듯 뭔가 비질이라고 해야 되나? 그걸 오프라인 상에서 뭔가 데코레이션 장식을 함으로써 역시 이 휴먼 터치가 들어가거나 인간의 뭔가 노력이라든지 이 손길이 좀 가미가 된 거를 좀 추구했다고 이해를 하면 되겠다, 그죠? 그렇죠. 거기를 하는데 사실 그렇게 가기 전 단계도 많기도 하지만 금방 음. 말씀하셨던 것처럼 표현을 위해서는 후처리가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럼 그런 부분이 그거는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 배경은 예를 들어서 100% 그냥 AI가 만든 걸로 짠 한 걸 선보이면은 뭔가 관객들의 인식이랄까 이게 이거는 뭐 예를 들어서 사람이 만든 게 아니야. AI가 그냥 만든 거야라는 인식이 있을까 봐 그런 걸까요? 아니면은 뭔가 또 다른 어떤 이유가 있어서 그러한 게 있을까요? 음. 요게 아까 말했던 AI 기본법, 즉 다른 데서 말했을 때 AI 자체에서 튀어나오는 결과물을 저작권으로 볼 수 있느냐 없느냐만 지금 현행으로 놓고 봤을 때는 아니다는 그 판례들이 좀 외국에선 많았고요. 그렇기 음. 때문에 요거를 입증하는 차원에서는 그 다른 후작업을 예를 들어서 지금도 사실 저작권을 보게 되면은 어떤 걸 만들고 사실 근데 입으로 여기에는 만약 왼쪽 귀퉁이에는 뭐 오소리가 있고 우측 하단부는 뭐가 있습니다. 약간 그 서술형으로 표현되어 있는 형태가 지금 저작권으로 알고 있거든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다음 단계는 사실 그림이나 다른 게 들어가는 게 맞다라고 보지만 이제 판례가 중요하기 때문에 아직 그것만 놓고 봤을 때는 사실 추가적인 게 들어가서 보완하는 게 음. 저작권 보호 차원에서는 조금 더 낫다라는 입장인 거고요. 음. 대신에 근데 생각을 해보면은 그 작품을 사시는 관람객 입장에서는 사실 AI를 이용하든 아니든은 그러니까 다음 문제인 것 같아요. 이 작품을 그냥 봤을 때 본인이 얻어지는 감동 포인트가 있으면은 그게 음. 울림이 돼서 구매를 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저 역시도 그 앞서 말한 그 갤러리 위르 쪽에 가서 작품을 보고 샀을 때 그때는 그게 파인아트긴 했었지만 이제 작품이 본인한테 울림이 되고, 이게 어떻게 다가온다는 것은 이제 본인의 경험에 비춰서 그걸 해석이 되는 거고, 그리고 구매를 하기 때문에 금방 말씀드린 그 후 처리의 결과는 사실 그 저작권이나 다른 걸 보완했을 때는 조금 더 낫다는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거고, 네네. 구매적인 측면에서는 사실 요새는 AI가 그렸는지 아닌지 조금 구별하기도 쉽지 않은 형태가 많기 때문에 거기는 약간 다른 개념이라고 좀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러면은 또 궁금한 게 지금 역시 뒷 배경 그림을 작품을 이제 예로 들면은 보면 볼수록 되게 근사하고 완성도가 높아 보이는데 저렇게 완성도가 높은 작품을 만들려면은 뭐 단순 비교하기는 어렵겠지만 어떤 게 더 비중 있게 작용하는지, 즉 프롬프팅 능력인가 또는 예를 들어서 저 작품이 미드전이라고 하는 툴로만 만들어진 작품이라고 쳐요. 그러면은 그런 미드전이라고 하는 AI 툴을 얼마나 잘 이용하는 테크닉적으로 음, 그것이 더 중요한가. 그래서 프롬프팅 능력이라 하면 결국에는 얼마나 내가 질문을 잘하고 얼마나 잘 서술하고 일종의 글 쓰는 실력이 되겠죠. 이, 저런 근사한 작품을 만들려면은 그것이 더 중요한지, 아니면은 AI 툴을 다루는 그런 테크닉적인 요소가 더 중요한지, 이게 이제 궁금해지네요. 요 경우는 사실 두 가지가 다 맞물릴 거는 같은데, 지금 현 상황만 놓고 봤을 때는, 어, 가장 중요한 건 아까 말씀드렸던 글쓰기 능력, 즉, 프롬프트를 작성하는 능력이라고 봐지고요. 왜냐면, 여기에 고래가 어디에 뭐, 정확히 뭐 배치는 안 되더라도, 고래가 어디에 있고, 사람도 어디에 배치가 되고, 울산대교가 위에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게 1차적인 부분을 나와야 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거는
프롬프트를 작성하는 능력이라고 가지고 한데 그 부분은 놓고 봤을 때 똑같은 것 같아요. 작가님들이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스케치 그림을 그리듯이 했던 그 항목이 가장 중요하고 청사진 부분이 중요하고 두 번째로는 이게 AI가 가진 제가 느낀 부분인지는 모르겠지만 지금은 랜덤하게 나오는 게 너무 강합니다. 사실 이게 랜덤하게 나오기 때문에 더 작품성이 있게끔 나오는 케이스도 분명히 존재를 하는데 여기에 어울리는 즉 아까 맡았던 향기를 비춰봤을 때 나는 이런 향기가 여기에 더 가까운 것 같아 라고 저희가 그림을 뽑아낸다고 표현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프롬프트를 넣으면은 아웃풋이 나오니까 아웃풋을 나왔을 때 요 형태가 여러 가지 나오는 걸 비춰봤을 때는 또 제가 느끼는 부분은 거기를 어떻게 더, 아까 말했던 프롬프트를 작성하는 능력이 가장 중요하고, 둘째로는 이 형태를 어떻게 가장 단시간 내에 만들어낼 것인가가 두 번째인 거죠. 언젠가는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원하는 작품이 안 나올 수도 있고, 하는데, 거기를 더 근사하게 가깝게 만들기 위해서는 프롬프트를 작성하는 능력이 가장 중요하고, 둘째로 그 작품을 표시를 했다 하더라도 원하는 게 안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 경우에는 사실 시간과 노력을 들여가지고 다양하게 만들어 보고, 그러니까 이 작품 보고 다른 작품 보고 다른 작품을 봤을 때, 내가 생각했던 작품 해설이랑 이게 더 가깝다. 그 매칭되는 것을 만드는 게 두 번째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완결되는 그 작품성을 위해서는 금방 후처리 과정이라든지 색감 혹은 것을 바꿔가는 그 과정을 통해 가지고 또 한 번 더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뒤에 있는 작품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원하는 작품이 나올 때까지 1번 프롬프트 했다가 썼다가 원하는 게 안 나왔어. 그리고 다시 그러면 제로 상태에서 2번,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열 번째 프롬프팅을 이런 식으로 계속 원하는 게 나올 때까지 제로 베이스에서 계속 출발을 하는 식인 건지 보통 아니면은 1번 첫 번째 프롬프팅을 입력을 했는데 뭔가 원하는 게 안 나왔어. 그럼 거기서 추가적으로 이제 보강을 하는 거죠.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해서 계속 거기서 파고들어서 원하는 작품이 나오는 식인 건지 보통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 건가요? 후자의 방식처럼 그 보강하는 방식을 좀 많이 쓰거든요. 왜냐면은 아예 작품이 동떨어지게 만약 나온다 싶으면은 전체를 좀 음, 갈아엎어야 되지만 음, 지금 자체 그 초안을 그렸을 때 고래가 나오고 그리고 한 명의 그 수영하는 사람이 음, 있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울산대교가 있다는 그 자체는 바뀌진 않거든요. 음, 거기를 형태를 그러니까 골격이 되는 그 기본 부분을 넣고 이제 서브로 바뀌는 부분을 어떻게 바꿨으면 좋겠다. 뭐 음. 시네마틱으로 바꿀지 아니면 유화적으로 바꿀지 그런 걸 바꿔가면서 어떤 느낌이 좋은지를 보는 과정이라고 보면 그러면 좋을 것 같아서 전체적인 틀을 잡고 계속 이제 세부화, 디테일을 추가하는 방식이겠네요. 네, 거기가 조금 더 가깝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야, 그리고 그렇게 했는데도 사실 안 나온 경우가 여기 그림이랑 다르게 좀 향수병 자체가 정말 독특하게도 향수병이 작품으로서 좀 안 나오거든요. 그리고 거기는 제가 후처리 과정을 사실 그 향수병 할 때는 많이는 못 거쳤어요. 왜냐면은 그 항목을 그 변형시키기 위해서 했던 부분이 향수병 자체를 바꾸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그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블렌딩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A랑 B를 섞어가지고 새로운 걸 창출하는 형태로도 많이 사용을 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음, 일반적인 방식으로 봤을 때는 금방 미리 말씀드린 대로 프롬프트를 뼈대가 되는 부분을 음, 갖추고 거기에 덧붙여서 만든 상태에서 어느 정도 이 형태가 갖춰졌다 하면은 다양하게 바꿔가는 거. 근데 음, 지금 미드저니도 지금 V6를 지나서 지금 곧 7이 나온다고 하거든요, 버전이. 그래서 그 앞에 만들었을 때는 이제 구현을 못했던 부분이 지금은 만약 이쪽에 있는 고래가 이쪽에 비치가 안 됐다 하면은 거기 부분만 제거를 하고 에디팅 음. 기술을 이용해서 거기에 다른 예를 들어서 문어가 있으면 좋겠다. 그러면 문어를 넣다든지 다르게 접근을 좀 할 수 있는 게 갈수록 좀 좋아졌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계속 진화 중이네요, 그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그 뒤에 있는 작품은 뭐 예를 들어서 몇 번의 프롬프팅을 거쳐서 나온 거일까요? 제가 기억은 많이는 안 나는데, 적어도 프롬프트를 한 7번 이상은 바꾼 것 같고, 아, 그리고, 평균적으로 그리고 그러면 한 작품당 평균 내기가 어렵겠지만 한 작품당 그런 프롬프팅 횟수라고 해야 되나? 아니면은 작품이 하나에 나올 때까지 후처리를 제외하고 AI 툴로만 봤을 때는 뭐 소요되는 시간이라고 해야 되나? 뭐 이런 게 어떻게 될까요? 이게 시간이 사실 원하는 만큼이 나오느냐 안 나오냐의 차이인데, 보게 되면은 적게는 뭐 3일 이상 걸리는 경우도 있고요. 저는 아까 많이 전에 걸릴 때는 생각보다 한 7회? 어쨌든 저는 막 50회, 100회일 줄 알았는데 저런 근사한 작품이 나오려면 생각보다 횟수가 적어서 말씀하신 어, 그, 놀랬는데 지금 또 이렇게 일수로 하면은 적어도 3일이라고 하니까 아 이게 또 쉬운 게 아니구나 약간 괴리감이 있어서 이거는 어떻게 이해를 하면 되는지. 요게 그 프롬프트 자체의 그 형태, 골격은 음, 많이 그 찾아가는 게 제 생각에는 많지는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원하는 항목이 생각보다 빨리 나올 수가 있고 다르게 나올 수가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고 단 원하는 그 골격 말씀드려서 고래가 배치되고 울산 그 대교가 있고 그리고 그 물 아래 수면 아래에 있고 형태는 유화 형태면 좋겠고 그런 픽스는 되긴 되는데 그 형태에서 원하는 작품, 아웃풋이 나올 수가 있고 안 나오는 게 랜덤하게 튀어나오거든요. 네, 그 과정을, 이렇게 했는데 사실 비슷하게 나오다가도, 이게 마음에 안 들어 해서 다시 음, 만드는 그 과정을 뽑아낸다는 표현을 하는데 음, 그 과정이 계속 그 반복을 했을 때도 원하는 게 안 나오는 경우에는 한 3일 이상도 했을 때 음, 비슷한 작품은 존재를 하겠죠. 근데, 그래도 가장 일반적으로 전시회가 있다 하면은, 그때 이 작품을 만들어야 될 것 같아 하면은, 이제 초이스를 하는 그 케이스를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온전히 그러니까 24시간을 다 투자해서 3일은 아닌데, 그래도 음, 계속 돌려보면서, 이건 이게 음, 낫지 않나 하는 게 그 정도 걸린다고 보면 될 것 같고, 음, 사실 프롬프터를 많이 바꾼다고 해서 가장 좋은 거는 나와야 되는데 아직까진 그렇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음. 그 뼈대 플러스 랜덤하게 하되 본인이 가장 잘 표현되는 것을 셀렉트 한다라고 하는 거고 이런 부분이 버전이 자꾸 좋아지면서 조금 더 그게 좀 세밀화되고 좀 더 빨라지는 것 같긴 합니다. 아니면 이런 방법도 지금 또는 이미 하고 계실 수도 있을 것 같고 아니면 앞으로도 가능할 것 같기도 한데 뭐, 미드저니 얘기 나왔어. 미드저니로 뭐, 작품 A를 만들었어. 근데 뭔가 심심하거나 2% 부족하네? 근데 미드저니에서는 내가 지금 원하는 그 2%를 채울 수 없을 것 같아. 그러면 B라는 툴로 A라는 작품을 뭐, 예를 들어 첨부해가지고, 음, 그러니까 이 A라는 작품이 만들어진 거를 일단은 제공을 해주는 거죠. B라는 툴에다. 그래서, 아, 네. 여기서 뭐, 어떠한 스타일을 좀 더 가미해줘. 이런 식으로도 음. 가능하겠네요. 즉, 동시에 AI 툴을 뭐 두 개든 세 개든 혼합해서 사용해서 하나의 작품을 만든다. 이것도 이미 하고 있거나 아니면 앞으로 하거나 그렇게 되겠네요. 요거는 사용하고 있는데 음, 가장 다양하게 사용을 하다 보면은 본인한테 맞거나 혹은 아트적으로 봤을 때는 미드저니가 좀 잘 맞다 해서 제가 좀 쓰는 부분이 있고요. 음, 그리고 이제 1차 저작물을 이용해서 다른 것을 만든다고 하는 그 과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작가님들의 1차 저작물을 이용해서 사용하는 건 좀 다른 툴이 또 있기도 있고, 음, 혹은 두 개를 콜라보 해야 되는 상황에서는 미드전이라는 두 개를 믹싱하는 것보다 다른 툴을 쓸 때가 좀 좋을 때가 있거든요. 음, 그래서 했던 게 다른 작가님의 작품을 원작을 그대로 두고 제가 만든 작품들의 그 특색 있는 색감이라고 할까요? 음, 음. 색감이나 그런 것을 가미해서 하는 작업은 다른 툴을 이용해서 하는 걸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엔 나한테 맞는 AI 툴을, 그러니까 일종의 뭐 작가라고 치면 문체가 되겠고, 그죠? 뭐 그림이니까 화풍이라고 해야 되나? 내 특색을 좀 더 잘 표현해주는 그러한 AI 툴을 발견하는 게 또 중요할 것 같고, 그거에서만 그치는 게 아니고, 내가 활용할 수 있는 툴이 많으면 많을수록
선택지라든지 경우의 수가 늘어나니까 좀 다양한 툴을 많이 아주 모든 거를 딥하게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는 좀 다룰 줄 아는 게 장점이 있겠다, 그죠? 맞습니다. 그리고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본인한테 맞는 게 또 있기도 하고, 음, 근데 사실 AI가 저희도 다양한 사람이 사용하고 많은 사람이 쓰면 좋겠다고 생각이 듦에도 불구하고 컴퓨터라는 리소스를 사용하기 때문에 또 비용이 지불되는 게 없을 수가 없거든요. 예를 들어서 음, 수노도 무료로 하는 그 횟수가 적은 경우에는 과금이 필요가 없지만 그게 있고, 그리고 미드저니 혹은 저희가 오픈 AI 같은 경우에도 많이 사용하게 되면 결국엔 또 구독을 하고, 특히 아까 말씀드렸던 1차 저작물을 디지털화해서 영상하는 경우에는 다른 거에 비해서 또 비용이 좀 세거든요. 그래서 음, 그런 부분을 사용했을 때 비용 부분도 또 있는데, 거기에 또 사용해봐야지 거기에 맞는 부분을 체득해서 쓰기도 하고, 여기에서는 이게 안 되니까 다른 걸 쓰기도 하고, 그 경험이 쌓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그 그림달 작가님이라고 저희 협회에 계시는 이사님이 한 명 있는데, 그 작가님이랑 재밌게 이야기가 나왔던 게 디지털, 그러니까 월세로 저희가 살잖아요. AI를 이용해서 하는 경우는 디지털 월세를 거의 지금 다른 월세 수준으로 내고 있다라고 표현도 하기도 음, 합니다. 음. 세상에 참 공짜는 없다, 그죠? 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뭐라 그래야 될까? 구독료라고 해야 되나? 이용료를 또 어느 정도 지불을 해야지 좀 하이 퀄리티의 그런 퍼포먼스를 좀 얻어낼 수도 있는 게 좀 사실이니까 그런 것도 잘 고려를 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거기에 금방 아웃풋으로 아까 말했던 수익화 부분도 같이 결부가 되기 때문에 음, 거기 부분이 잘 최소한으로 쓰고 아웃풋을 많이 내든지, 혹은 AI를 많이 쓸 때 거기에 포커스를 해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을 많이 만들든지, 그런 게 좀 조화를 잘 이루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렇겠네요. 어쨌든 뭔가 투자 대비 이러한 아웃풋 성과를 좀 많이 내야 되니까 그죠? 어.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너무 개인적으로는 참 흥미롭고 요즘 저도 뭐 이런저런 AI 툴을 이용하고 있어가지고 관심이 있는 주제다 보니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지금 질문을 드리다 보니까 지금 사전에 이제 작가님께서 요 시간 정도까지는 마무리 해줬으면 좋겠다. 시간이 벌써 닥쳐서 아, 좀 깜짝 그렇네요. 놀랐는데 급하게 이제 마무리를 지어야 될 것 같아요. 질문도 지금 다 드리지도 못했는데 시간이 너무 빨리 갔습니다. 네. 그럼 몇 가지 질문만 하고 일단 마무리 지을 텐데, 어, 최종적으로 뭔가 바라시는 뭐, 목표, 꿈이 있으실까요? 이 AI 그리고 향수 뭐 이런 거를 토대로 지금 작업을 하시는데, 바라시는 바? 음,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도슨트, 즉 작품을 활동을 하고 제가 정말 좋아하는 걸 뭘 좋아하는지 찾다 보니까 어, 그 꿈이 생기더라고요. 1차적으로 아까 말했던 향수 아트 페어를 여는 것도 제 꿈이고, 그리고 커뮤니티를 운영하는 것도 꿈인데, 제가 바라는 거는 궁극적으로는 한국의 그라스, 그 프랑스의 그라스라는 도시가 있거든요. 그 그라스가 향료로 이루어지고 향수 박물관도 많이 있고 향수로 대표되는 그 공간입니다. 그래서 한국에도 이제 향이랑 관련된 한국형 그라스라는 도시가 생겨가지고 거기에 있는 분들, 아까 말했던 향을 만들어드린 그 사람들을 각각의 뭐 100명이 될지 1000명이 될지 모르지만 그러한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뭐 1년에 한 번 또 파티를 열든 그러게 미업을 하든 그러게 같은 커뮤니티로서 잘 지내면 좋겠다라는 걸 바라고 있고, AI라는 것을 개발이 되었다고 하고, 저도 예전에 그 후배를 위한 그 강의를 간 적이 있어요. 그때는 취업 부분으로 코멘트해서 가긴 했지만, 그때도 이야기했던 게, 너네들이 정말 원하는 부분을 찾아서 직업이 꿈이 아니라 네가 하고 싶은 부분을 정말 찾아서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나도 그때 당시는
못했지만 이제는 그런 부분을 찾아가고 있다고 봐지고 그런 것을 입증을 해야지 조금 그 다른 분들도 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런 항목들을 가지는 많은 사람들을 만나 뵙고 같이 이런 커뮤니티 혹은 그런 생활을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그게 제 지금의 꿈입니다. 네, 듣다 보니까 되게, 뭐랄까, 그런 장면이 상상이 돼서 되게 아름다운 장면이 상상이 되는데, 특히나 향수 하면은, 뭐 이렇게 무미건조하거나 그렇진 않잖아요. 되게 좀, 보통은 아름다운 장면이 연상되잖아요. 네. 네. 그래서 시 작가님이 뭔가 앞으로 이제 펼치실 그러한 스토리가 되게 더 궁금해지네요. 이제 막 이제 시작하신 거니까, 그죠? 네. 그래서 열심히 3년 한번 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3년 후, 5년 후, 10년 후에 시 작가님이 또 어떤 모습으로 계실지,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실지 되게 궁금해집니다. 네. 이제 네. 공식질문 몇 가지로 마무리 지을게요. 네, 뭐 되게 앞에 주제와는 좀 결이 달라서 생뚱맞을 수 있지만 워낙 공식 질문이니까 시 작가님에게 행복이란 무엇일까요? 음, 제게 지금의 행복이란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같은 곳을 보고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같이 걸어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현재 그렇게 가고 계신 중인가요? 어때요? 지금 그렇게 걸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너무도 감사하게도 좋은 분들을 너무 많이 만나 뵙고 걸어가고 있어가지고 항상 힘이 되고 항상 행복하게 지금 살고 있습니다. 어, 현재 기준으로 무척 행복하시겠다, 그죠? 그렇죠. 축하드립니다. 아, 근데 저도, 고되긴 하네요. 아유, 그렇군. 저도 뭐 어떤 식으로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식으로든, 예, 정규님과의 뭔가 이러한 작품 활동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거를 좀 접점을 찾아서 같이 뭐 콜라보라면 콜라보고 뭔가 그런 활동을 한번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또 문득 드네요. 예, 네. 그런 감사합니다. 좋은 영광입니다. 기회가 또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제게. 네. 자, 마지막 질문 두 개인데, 예. 오늘 1시간 대략 한 1, 20분, 2, 30분 정도 되는데, 3, 40분인가? 뭐 아무튼 되게 긴 시간 동안 인터뷰를 나누셨는데, 박근필의 피플 사이트 어떠셨는지 궁금합니다. 소감. 사실 제가 걱정했던 부분은 제가 그렇게 말을 잘하는 것도 아니고 재밌는 것도 없다 보니까 어, 이 내용이 조금 짧고 금방 끝나면 어떡하지? 걱정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또 이렇게 잘 인터뷰 부분도 잘 끌어주시고 해가지고 너무도 마음 편안히 또 이렇게 이야기를 속내를 터놓고 가는 것 같아서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불러주셔서 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정말 뭐 빈말이 아니고 너무 흥미진진하게 지금 해서 시간이 너무 소위 말해서 시청률 순삭이 됐는데, 더, 뭐, 1시간, 2시간 더 여쭤보고 싶은 게 많은데, 시간 관계상 이렇게 마무리를 지어야 되는 게 개인적으로 너무 아쉽습니다. 아무튼 뭐 다음에 또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정말 마지막 끝으로 가끔필의 피플 인사이트 시청자분들에게 뭐 하시고 싶은 말씀이라든지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으시다면 말씀 부탁드릴게요. 어, 마크필 작가님의 그 피플 인사이트를 듣고 계시는 많은 분들을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너무 영광이고요. 저는 사실 사람들 개개인 개개인이 너무도 멋지고 중요한 분들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오늘 조금이나마 제 그 이야기가 조금 전달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그리고 박금일 작가님의 피플 인사이드 분들과 또 커뮤니티가 함께 이루어져서 이제 온라인에서 혹은 나중에 오프라인에서 만나 뵙고 다양한 경험 그리고 여러 가지 꿈들도 같이 이야기를 나눴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다음에 꼭 뵀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도 동감합니다. 그래서 꼭 어떤 식으로든 그런 또 만남이 있으면 좋겠네요. 바쁘신 와중에 또 이렇게 시간 내주셔가지고 긴 시간 인터뷰 오늘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그다음에 또 다음 기회에 만날 기회가 있으면 또 좋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작가님. 네, 감사합니다, 작가님.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